안녕하십니까? 기독교 교육 리더십 연구소의 연구원 조성음 전도사입니다. 네, 지난번에 이렇게 함수를 배우고 그 함수를 활용하는 출석부라든지 인명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았죠. 네, 오늘도 이제 그것들을 한 번 더 복습하는 시간으로 잠깐 한번 다뤄보고요. 그 다음 단계로 또 다른 함수를 익혀보고 그 함수에 관련된 것들을 통하여서 또 어떤 것들을 또 쓸 수 있을지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우다 보면 하나씩 배우다 보면 엑셀의 기능을 통하여서 인명 관리뿐만 아니라 업무에 있어서도 더욱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을 통하여서 또 더욱더 사역에 도움이 되고 편리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인명 관리를 그리고 또 다양한 행정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제 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컴퓨터 화면으로 넘어왔습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count if 함수를 통하여서 저희가 이제 출석부를 만드는 것도 해보았고, 이렇게 이제 인명 관리를 통하여서 여기에 있는 인명부를 통하여서 이런 학생들의 함수를 활용하는 방법을 배웠었습니다. 이것들이 솔직히 저도 이걸 처음 함수를 보는 순간에는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워낙 이 함수가 이 함수, 저 함수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좀 복잡한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지난번에도 좀 자세히 설명드린 것 같긴 하지만 더 자세히 쉽게 설명을 드리면서 차근차근 한 번씩 조금 더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출석부와 이것을 정리해 보고요. 예, 이게 선물 나눔인데 이제 이렇게 애들한테 선물을 나누어 주었을 때 이것들을 이렇게 받고 이게 왜 넘어갔을까요? 이걸 이렇게 받고 이 수량을 정리하고 이 물품에 대한 수량 정리 이것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을 또 이렇게 이름을 쓰는 순간 이렇게 고순심 이렇게 학생 이름을 쓰는 순간 이 학생이 뭘 시청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표를 보는 방법까지는 아니고 이것을 다루는 엑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다루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우선은 출석부부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자, 카운트 함수가 뭐라 했죠? 카운트 함수는 수를 세워주는 함수, 숫자의 개수를 세워주는 함수, 또 카운트 A 함수에 대해서 배웠죠. 카운트 A 함수는 빈 셀을 제외한 모든 자료들이 쓰여 있는 것들을 모두 다 세워주는 함수를 count AL 함수라고 했고, 저희가 조금 더 많이 활용하는 함수는 뭐다? count if 함수라고 했죠. count if 함수를 통하여서 내가 조건을 걸고 그 조건에 해당되는 것들을 세워주는 함수, 그래서 범위와 조건 두 개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 되어 있는 조건을 세워주는 함수를 count if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함수가 우리가 쓰는 것들에 대해서 대부분을 활용한다고 말을 하였죠. 이렇게 이거는 제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나누어 둔 이유는 그냥 다른 이유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좀 한눈에 보기 좀 좋게 하기 위해서 날짜를 해둔 것이고요. 이 전체 출석으로도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예, 이것들을 또 따로 만들어 둔 이유 또한 또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인명부 관리할 때 이제 마지막 출석일을 통해서 우리가 또 결석자 관리를 좀 하려는 게 있어서 그것을 좀 활용하려 하다 보니까 이것까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서 쓰여 있는 것들을 보면 여기에 count if 함수와 if 함수 두 개가 걸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걸려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여기 보면 또 쓰여 있는 것이 보면 count if 함수, 여러 개의 조건, 범위와 조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활용할 수 있는 count if 함수까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count if나 count if 함수의 특징은 뭐다?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count if 함수를 쳐놓고 여기에 있는 이걸 누르게 되면 이렇게 뜨게 되죠. 자, 지정한 범위를 우선은 정해주세요. 내가 숫자를 세고 싶은 범위를 정해주세요 라고 해서 여기 지정한 범위 내에서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구한다, 이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 크리테리아, 이것은 뭐예요? 셀의 개수, 내가 말하는 조건을 구하여라, 내가 원하는 조건이 무엇이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이 크리테리아입니다. 자, 그래서 참조하는 것과 그것의 조건, 이것을 정하는 것인데,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여기다가 한번 해볼까요? 1, 2, 3, 4, 5 이렇게 하다가 가나다 마 이렇게 했을 때 카운트 함수를 하면, 자, 이건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자, 카운트로 함수하면 여기서 이 숫자만 세워주는 8개라고 볼 수 있는 거 있고, 카운트 A라고 하면 이것들의 모든 것들의 숫자를 세워주는 함수라고 할 수 있고, 자, 카운트 if 함수를 하면 여기서 가라고 쓰이는 게 뭐냐, 그 범위를 정하고 가라고 쓰이는 게 뭐냐 라고 정하는 순간 한 개라고 뜨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걸 볼 수 있죠. 카운트 if 함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을 볼 수 있죠. 자, 카운트 if 함수. 자, 여기서 있는 게 뭐예요? 처음 범위를 볼게요. 자, C8부터 C58까지. 자, 이 1월 2일에 가능한 이 범위, 이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이 출석부의 정의를, 범위를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조건이 뭐다? 거기에서 이 B3, 이 B3에는 뭐가 있다? 이 1이라는 숫자가 쓰여 있다. 그러니까 뭐야? 이 범위 내에서 잠깐만요. 18부터 C58은 이 범위가 아니라 이 범위네요. 학년이라 쓰여있는 범위네요. 18부터 C58까지에 있는 이 학년이 쓰여있는 범위에서 C3, 이 1이라고 쓰여있는 숫자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숫자를 세워주세요. 첫 번째 조건이 그겁니다.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이 범위 내에서, 이 출석을 여부를 확인하는 이 범위 내에서 이 뭐예요? 동그라미라고 쓰여있는 문자가 쓰여있다면 그 숫자도 세워주세요. 그리고 그것들이 교집합되는 것을, 이렇게 겹쳐지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의 총 숫자를 세워주세요 라고 했을 때, 저번에 봤죠? 3명이라고 나오고 2학년 1학년 이렇게 3명이 나왔다 라고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쓰여있는 거 보면 이 범위가 그래서 고정 절대 참조가 되어 있는 것과 상대 혼합 참조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절대 참조, 변하지 않으면, 변하면 안 되는 범위가 있죠. 그런 것들은 다 이렇게 달러 기호가 붙어서, 열과 행이 붙어서 이것들이 변하지 않게 되어 있고, 이것들 또한, 이 학년이라는 것 또한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참조로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 아무리 봐도 이렇게 바뀌지 않는데, 여기 보면 여기 값만, 열의 값만 I 이렇게 바뀌는 게 보이시죠? J, K, L, M. 왜? 이 날짜에 해당하는 범위여야 되기 때문에 열의 값, 행의 값은 변할지언정 열의 값은 변할 수 있게, 행의 값은 변하지 않을지언정 열의 값은 변하게 이렇게 만들어 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 합쳐둔 게 이거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볼게요. 이거는 지난번에 언급 안 한 건데, 여기 있는 이름들이 추가될 때마다 자동으로, 나는 임명부의 관리를 통해서 이름들이 추가될 때마다, 이 임명부의 이름이 추가될 때마다 자동으로 이것들이 추가되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야지 출석부도 좀 관리하기가 용이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임명부라는 파일 안에 있는, 여기 보면 임명부 탭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C2 값을 가져와라. 이 C2가 뭐예요? C2라는 게 여기 C2는 고순심이라는 학생의 이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름을 가져와라. 그렇게 되면서 이것은 가져와라. 이게 는이라는 것 자체가 같다라는 뜻이잖아요. 자, 이걸 눌러놓고 이걸 누르고 엔터를 치면 여기 고순심이라는 학생 이름이 가져오는 것처럼 이걸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이름이 바뀔 때 자동으로 이름이 업데이트 되도록. 자, 고순심 대신에 고순자. 자, 고순자라고 쳤으면 여기도 자동으로 고순자라고 바뀌어 있는 게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자, 이렇게 바뀔 수 있도록 이것이 다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학년은 조금 어렵죠. 이 브이로그 하면서 제가 원래 쓰던 그 방식을 그대로 쓴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복잡하게 쓰여 있는데, 이 고순심이라는 학생의 학년을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들 또한 왜 오류가 나는지 저번에 말했다시피, 지난번에 첨령이 시간에 말했죠. if error라는 함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에 if error 함수를 놓고 끝으로 가서 쉼표를 하고 빈 공란으로 나는 만들겠다. 오류가 있을 시에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것을 쭉 내리게 되면 이렇게 오류가 뜨는 것들은 다 모두가 한 번에 깔끔하게 지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이 출석 명단에서는 똑같은 이름의 학생을 이렇게 쓸 시에는 오류가 뜰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 이게 좀 작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아이콘만 뜨게 된다는 것, 명심하시고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가서 내가 원하는 사용자 지정을 가서, 자, 카운트 if 함수 조건을 걸었어요.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범위 내에서 이것과 이름이 똑같은 것이 여기에 이름이 이 이름이 몇 개인지를 세어보아라. 이 이름이 고순심이라는 이름이 몇 개인지 세어보아라. 라고 우선 카운트 if 함수를 걸어 놓았어요. 자, 근데 고순심이라는 학생의 이름이 한 개까지는 괜찮은데 두 개부터는 여러 개가 생기면 오류가 뜨게 한번 만들어 보자. 이래서 한 개까지는 괜찮아. 근데 한 개 이상이 되면 오류가 뜨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한 개 이하인 경우까지만 유효하게 데이터가 해놓고 이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여기다가 뜨게 해놨죠. 할 때는 여기 전체 범위를 정해두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가서 이거를 설정해두고 이 오류 메시지가 뜨도록 설정을 해두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자, 데이터 유효성 검사 가서 보면 자, B3이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신데 여기 들어가서 여기 또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보면 B4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계속 변할 수 있도록 해서 이 범위는 고정시켜 놓고 이것이 계속 변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두어서 여기에서 이것만 참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참조할 수 있도록 이하람 자 이렇게 이름이 뜰 수 있도록 왜? 이것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이것의 이름을 확인하는 거였는데 그 다음에 이름에도 참조를 했을 때 전체 범위에서 또 걸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두는 것이 제일 중요한 관건입니다. 자, 둘째 날에도 이렇게 값을 넣었다 쳤을 때 제가 원하는 임의로 한번 이렇게 아이들의 다시 할게요. 다시 이렇게 아이들의 이름을 임의로 이렇게 넣어보다고 쳤을 때 넣고 복사해서 붙여놓고 네. 이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1분기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체크될 수 있게 해두었던 걸 볼 수 있죠. 자, 이것도 뭐죠? 아,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없네요. 네. 자, 이것을 설명해 볼게요. 자, count if 함수 뭐예요? count 숫자를 세어 볼 거예요. 자, 여기부터 출석 명단에 있는 이 출석 명단에 있는 B3부터 B53. 이 B3부터 B53까지의 범위 내에서 이게 한 개일 경우. 자, 이게 B53까지 해서 B8. 이 학생의 이름과 동일한 것을 찾아보아라. 자, 여기에서 여기 보면 여기에 있는 전체 출석 명단에서 여기 있는 고순심이라는 학생의 이름이 이 전체 내에서 있는지 확인해 보아라. 그리고 그게 몇 개인지 세어봐. 근데 그것들의 숫자를 세어보는 게 이게 count if 함수였고요. 그 겉으로 또 포장을 하나 더 씌웠어요. if라는 포장을 하나 더 씌웠죠. 예. 포장을 하나 더 씌워서 if라는 것은 이 조건이 또 이것은 조건 범위잖아요. 자, 이것을 숫자를 세웠어요. 고순심이라는 학생의 이름에 숫자를 세웠는데 그것들의 그 학생의 그 이름 개수가 만약에 한 개라면 네, 한 개라면 이런 조건 그게 만약에 참이라면 여기에 동그라미를 쳐라 라고 쓰여놓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 동그라미를 쳐놓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이름이 없다면 여기에 빈 공란으로 만들어 두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 개 이상으로 제가 데이터 유효성 걸어놓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이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데 두 개가 되는 순간 이게 값이 뭐가 돼요? false 값이 되는 거죠. 세 개가 되는 거예요. 뭐가 돼요? false 값이 되는 거죠. 똑같은 이름이 있을 때 여러 개가 있게 되면 false 값이 되면서 이게 무효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개라는 것을 딱 정해두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아까 걸어서 이름도 한 개 이상 쓰여지지 않게 만들어두고 이것의 숫자를 세웠을 때 한 개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 한 개라고 확인된 것이 맞다면 한 동그라미를 쳐라. 그러니까 이거 추석된 걸 확인해라. 예, 이 말이에요. 제가 설명을 좀 쉽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최대한 쉽게 말한다면 조건 첫 번째 숫자를 센다. 출석부 명단에 오늘 그날 온 사람의 이름을 명단을 쭉 쓴다. 그 썼을 때 그 이름이 우리 이 그날 명단과 동일한 것이 있는지 먼저 찾아봐라. 그것이 찾아봤는데 그것이 만약에 한 개 이상이라면 한 개라면 뭐야? 오케이. 너는 맞는 값이다. 라고 true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그것이 맞다면 동그라미를 쳐라. 출석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거 보면 B3부터 B53까지 이 이름과 똑같은지 이 B3부터 B53이 이 날짜에 해당한 거잖아요. 이 날짜에 해당하는 것. 예. 여기 전체 출석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제가 만들어 두었어요. 단지 크게 벌려놨을 뿐이지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자, 그래서 고순심이라는 학생의 이름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되다 보면 여기에 있는 이 출석부가
임명부에 들어가면 여기에 출석일이 갱신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률이 몇 %인지도 자동으로 갱신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이거는 조금만 더 뒤에 설명하고요. 복습부터 한 다음에 한번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검색 탭에 가면 제가 만들었던 것, 이것도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자, if 함수부터 시작하여서 매치 함수, 스몰 함수, vlookup 함수, 그 다음에 if error 함수, 이 5개의 함수를 로우스 함수까지, 로우나 로우스 함수 둘 다 써도 됩니다. 그것들까지 합쳐서 6개의 함수를 통하여서 이 종합적인 것을 만들었던 걸 볼 수가 있죠. 자, 지난번처럼 좋은 새로 탭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천천히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보면 이렇게 if 함수를 통하여서 if 함수가 중첩되는 것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 괜찮네요. 이거는 지난번 했던 것도 아니고 복습도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것은 제가 왜 만들었냐면요. 원래는 학년만 몇 학년인지만 원래는 찾아 만들려고 했던 것인데 전체 총괄 교육부를 담당할 경우 아니면 전체를 좀 더 여러 개 부서를 좀 관리해야 될 경우에는 여러 부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 부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 있는 이 함수를 한번 봐볼게요. 여기 보면 학년과 소속을 동시에 검색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 보면 그래서 if를 중첩해서 제가 이것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복습도 하고 또 새롭게 복습도 하고 이것을 좀 더 새롭게 익혀보고 반응을 하는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것은 뭐예요? 1학년이면서 중등부인 학생의 이름들의 명단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것은 왜? 내가 한 개의 부서만 관리할 경우는 괜찮지만 여러 개의 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여러 개의 부서를 관리해야 될 때는 예를 들어 상전 대신에 나이로 할 수도 있겠죠. 청년부라면 청년부 누구 셀 소속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만들어 놓은 이후에 그것들에 관련된 것들을 좀 여러 개 중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자, 이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여기 보면 학년과 소속을 이렇게 검색을 하고 그거에 관련된 성명, 이름과 성별이 나오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f라는 조건을 걸어주고요. 거기에서 뭐예요? 여기에 있는 무슨 학년이 똑같아야 되겠죠. 학년이 여기서 임명부에 있는 학년이 이렇게 돼 있다. 자, 학년이라는 것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름 정의가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뭐다? 여기 있는 이것과 같다면, 자, 이 시트 1 느낌표는 여기서는 없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시트 1에서 검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것이 똑같다면 그리고 이거는 절대 참조가 되어야 된다. 이 절대 참조의 값이 이게 똑같다면, 자, 난 이번에는 반환을 할 거야. 조건이 true라면, 정답이라면 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순서를 넣을 것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쳐볼게요. 자, first라고 뜰 수밖에 없죠. 왜? 아직까지는 값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근데 이번에는 if 중첩이에요. 자, if를 하나를 가로를 열고 가로를 닫아 주어서 자, 여기다가 하나의 조건을 더 구할 건데 내가 이 곱하기를 쓰는 이유가 뭔지부터 한번 만들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또 조건 하나 더 걸 것인데 이번에는 여기 임명부에서 소속의 범위를 소속에서 이게 이 시트 1번에 있는 이 소속 값과 똑같다면 뭘 반환하여라? 여기 있는 임명부에 있는 순서를 반환하여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네, 여기 있는 순서를 제가 지울게요. 이걸 제가 넣어놓은 걸 깜빡했네요. 자, 이것을 반환하여라 라고, 예, 이거는 조건의 중첩인 거예요. 조건의 중첩이고 이게 순서인 거예요. 자, 이 곱하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곱하기가 뭐예요? 한마디로, 자, 여기서
여기 해볼게요. 여기다가 이것 곱하기 이것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 나오죠. 왜 아무것도 아무 숫자가 없기 때문에. 자, 1 곱하기 2는 2.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곱하기 아시죠? 예. 이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곱하기 아시죠? 이 곱하기랑 이게 여기 있는 곱하기는 같은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true와 false를 숫자로 나타내는 방식이에요. 이 true라는 것은 숫자로 나타내는 순간 1과 0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true는 1, false는 0 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1, true와 false가 있다면 true와 true가 된다면 true 곱하기 true는 뭐예요? 1이 되기 때문에 참이 돼요. 뭐예요? 한마디로 두 개의 조건이 모두 합할 경우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하나라도 false가 뜬다. 그럼 뭐예요? 0의 값이 되잖아요. 곱하기에서.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값은 숫자로 표현한다면 0이고 그걸 0으로 표현한다면 false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활용해서 이 if 함수의 조건에 중첩을 거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조건이 학년인데 그 학년이라는 범위 내에서 그 범위 내에서 여기에 있는 숫자와 똑같은 숫자가 있다면 그것을 찾아서 1로 표시해 두어라 이거잖아요. 그리고 소속에서 어디 부서 소속인지에서 소속과 또 일치하는 글자가 있다면 그것도 1로 반환하여라. 그래서 1 곱하기 1이라는 숫자가 1이 됐기 때문에 if 함수의 조건이 또 1이 되잖아요. 그러는 조건이 나오면 이것을 맞다고 쳐라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true와 false 값의 곱하기라는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학년 중등부 소속이 되는 순간 갑자기 숫자가 이렇게 다다닥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렇지만 이렇게 false 값이 있고 이것을 간추려서 필요한 것만 꺼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네. 이 false 값을 이렇게 중간에 둘 수는 없잖아요. 이 숫자만 내가 간추려서 꺼내겠다 라고 해서 이것을 것이 뭐냐? 스몰 함수다. 스몰 함수는 몇 번째로 작은 값을 반환하는 것이라 그래서 여기에 이 첫 번째를 써도 되겠지만 로우 함수를 쓰고 A1 이거는 아무 의미 없는 거라 했죠. 그냥 1이라는 숫자를 반환하기 위한 것. 그리고 로우 함수를 쓰는 건 나도 나중에 이 자동 채우기를 했을 때 2, 3, 4, 5 이런 것을 반환하기 위한 용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로우 함수를 쓰고 이렇게 스몰 함수를 쓰고 로우 함수를 써서 괄호를 닫아주고 는 순간 모든 것들이 다 싹 사라지고 1이라는 숫자만 남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보면 5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5가 있는데 이걸 다음으로 내리면 그래서 이는 2가 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작은 값 5가 반환이 되는 것이고 자, 이렇게 쭉 내리고 이제는 27까지 있는데 그 이상은 없기 때문에 뭐예요? 이렇게 오류가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다 지울게요. 자, 그리고 첫 번째로는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서 v 곱 함수를 쓰게 된 것입니다. 자, 1이라는 숫자가 반환이 됐어요. 이 1은 뭐예요? 여기 있는 제일 왼쪽 값을 반환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순서라는 것이 반환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순서가 반환이 순서에서 1번이 반환이 되었고 그것의 v곱 함수. v곱 함수는 뭐다?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의 제일 왼쪽을 기준으로 몇 번째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등 몇 번째 있는 숫자를 찾고자 하는 그 값을 그 데이터를 찾고자 하는 함수이다. 자, 그래서 vlookup 함수에서 table array. 자, table array에서 이건 제가 이름 함수 지난번에 썼기 때문에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이게 표 3이었거든요. 표 3에서 표 3을 나는 나타낼 것이다. 자, 표 3이 아까 표 3 전체가 되는 거 볼 수 있죠? 예. 표 3을 나는 나타낼 것이고 그 중에서 자, 매치 함수가 뭐다? 매치는 이 열과 행, 열 중에서 또는 행 중에서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는 것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정확한 값이 있다면 그 이름이 있다면 그것이 몇 번째인지를 반환해 주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vlookup 함수에서 지금 들어가는 게 뭐예요? 우리가 표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열에 있는 값을 찾으려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몇 번째로까지 가야 될 것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vlookup 함수에서. 그래서 매치를 통해서 이 vlookup 함수는 찾고자 하는 값을 정해두고 그리고 그 범위는 뭐예요?
제가 이거는 이름 정의해서 이름이 뭔지를 까먹었네요. 자, 여기서 이것에 머리글에서 표삼의 머리글을 찾아보아라 하고 표삼은 전체가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이거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자, 이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예, 표삼 모드라고 표시해야 되네요. 예, 표삼 모드에서 표삼 머리글만 나는 반환을 할 거야. 자, 무슨 말이에요? 자, 표삼 머리글. 자, 표삼 머리글 뭐예요? 매치 함수는 이 성명이라는 이름이 표삼 머리글에서 있는 것을 찾아서 그것이 있는 것이 몇 번째인지를 반환하여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유사하게 일치할 것이냐 정확하게 일치할 것이냐. 유사하게 일치할 거면 1 true 값, 그 다음에 false 값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는데 우린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매치 값을 찾아서 여기 보면 매치 값에서 또 하나를 더 넣어야 되죠. 여기 보면 보다 작은 값,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인지 보다 큰 값인지 정확하게 일치하는 0의 값을 넣어주고 매치 함수를 끝내주고, 그래서 성명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아가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vlookup 함수에 0의 값을 또 넣어주고, 자, 이렇게 엔터를 치게 되는 순간 고순심이라는 학생 이름이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것을 잡고 자동 채우기를 통해서 쭉 내려주는 순간, 자, 이렇게 이름이 있는 것까지는 값을 찾아주는데, 자, 데이터가 없는 순간부터 이제 오류가 뜨는 것이 데이터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보기가 싫으니까 여기서 뭐예요? if error, 만약에 에러가 난다면 이 아래표 하좌표를 누르면 제일 끝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에러가 난다면 이 수식이 빈 공란으로 나는 만들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내리는 순간, 자, 이렇게 오류가 없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내리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빼면 성별까지, 예,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담당 선생님, 담당자까지 내가 찾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앞으로 들어가라면 이게 담당자가 누군지 뜨고 아래로 쭉 내리는 순간, 예, 이 담당자가 누군지를 딱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거를 임명부를 제가 조금 수정을 해볼게요. 여기에 있는 중등부 돼 있는데 조금 임의로 그냥 중등부, 고등부, 유년부, 초등부, 뭐 초등부, 유년부, 유치부, 영화부는 유치부랑 영화부는 뺄게요. 생각해보니까 지금 학년으로 쓰는 거 보니까 유년부, 유아부, 초등부, 고등부, 초등부, 유년부. 자, 이렇게 그냥 제가 임의로 쓸게요. 여기 뒤에 있는 값은 그냥 우선은 수정하지 않을게요. 자, 임의로 제가 수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지금 이게 학년이 좀 뜬 게 보이시죠? 여기서 초등부의 학생들의 이름을 봅시다. 자, 이하라 하면은 학생의 이름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한 명이다. 그리고 담당자는 누구다. 이렇게 뜨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또 유년부가 한번 볼까요? 유년부로 하면, 네, 이 김은우라는 학생이 있고 1학년밖에 없죠. 1한 학생이 한 명밖에 없고 이렇게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중복값이 엔드 값으로 해서 이 겹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나는 이 부서만 찾아보고 싶다. 뭐 그거는 또 마찬가지로 쉽잖아요. 여기 엔드 값에서 아까 보면 이거잖아요. 이거 두 개잖아요. 여기서 이 하나만 빼버리고 이거 하나만 쓰고 순서를 반환하고 그대로 쓰게 되면 소속만 쭈루루루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학년이라는 것만 바꿔주면, 학년이라는 건 바꿔주게 되면 몇 학년인지 뜨게 되고 담당자가 누군지 뜨게 되고.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성별, 담당자 이렇게 해놓고 성별 말고 학년 이렇게 해놓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담당자 이렇게 해서 이거 복사해서 어렵지 않게, 자, F2를 누르고 이렇게 하면 복사가 돼서 쉽게 넣을 수 있죠. 자, 이것을 빼버리고 이 학년 관련된 걸 빼버리고, 자, 순서가 반환되게 하고 이런 걸 그대로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엔터를 치면, 자, 김은호라는 학생이 뜨고, 자, 왜냐면 지금은 이 소속만 찾는 거기 때문에, 자, 김은호라는 학생이 뜨고, 자, 이것을 오른쪽으로 쭉 데려가면 남자가 뜨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매치 함수에서 지금 이거를 좀 참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바꿀게요. 여기서 이거를 F로 바꿔야 되겠네요. F로 바꾸고, 자, 이걸 쭉 들여가 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1학년 김은호 학생은 1학년이고 최명길 선생님이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잡고 쭉 들어가면, 자, 유년부 소속은 이렇게 명단이 있고, 그 학생들은 학년이 몇 명이고, 학년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담당 선생님은 누구누구누구다 라고 뜨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거 하나만 만들어 두고 조금씩 수정하면 아주 매우 편하게 이것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출석 관련된 걸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제가 우리 장기 결석자라든지 관리를 해야 될 학생들이 있거나, 아니 우리가 선물을 보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 정도까지 안 나온 학생들까지는 선물을 좀 보내기 어렵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까지 다 보내겠다 라고 하면은 장기 결석만 관리하는 용도로 쓰면 되고, 뭐 이런 것들까지 활용하려면은 며칠 정도 기준을 두면은 좀 편하겠다 라고 싶어서 만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래서 한 100일을 기준으로, 오늘 기준으로 100일 전에까지 나온 학생들은 우리가 좀 장기 결석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라고 해서 100일 전이라고 치면 이 날짜가 몇 월 며칠이에요? 자, 3월 29일이 2020년 3월 29일이 우리는 100일 전 날짜입니다. 지금 오늘 날짜 기준으로. 자, 지금은 여기 보면 이 날짜가 표시된 학생들만 지금 추려진 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아무것도 빈공란이 없는 거는 아예 데이터를 추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빈공란이 있는 학생들도 나중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임명부에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이름이 뜨도록 되어 있는 거죠. 자, 3월 29일 기준으로 되어 있죠. 지금 자, 이게 임명부에서 보면 그냥 날짜만 내볼게요. 제가 출석부를 조금 더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데이터가 채워져 있으면 여기에서 여기 보면은 1분기에 보면 이렇게 출석이 다 이렇게 체크된 게 보이시죠? 자, 이 중에서 한 5명만 제가 좀 임의로 한번 지워볼게요. 임의로 장기 결석자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지워볼게요. 자, 이렇게 임의로 지웠었고, 자, 이것을, 자, 이렇게 되면 출석부에서 보면 여기 전체 출석에서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여기만 이것만 딱 보면 누가 장기 결석인지 찾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자, 그래서 근데 임명부에 이렇게 보면 들어가서, 자, 이름마다 이제 마지막으로 출석한 일이 이렇게 쭉 뜨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자, 출석률이 지금 그 현재까지는 몇 %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제가 간단하게 52주를 기준으로 지금 출석률이 1년 기준으로 만들고 있는 출석률이고요. 이것을 뭐 현재 기준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제가 그건 또 다시 한번 추후에 또 수정을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에서 여기 보면은 3월 29일 기준으로 3월 29일을 마지막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마지막으로 출석한 날이 언제이냐 이렇게 돼 있을 때 3월 29일 기준으로 보면 여기 3월 29일이 마지막 출석일이잖아요. 자, 3월 20일 여기도 한 명이고 한 명 있고, 또 3월 20일이 29일 이전이면 여기 또 있죠. 3월 20일 또 여기도 한 명 있고, 2명, 3명, 4명. 3월 20일 기준으로 위에도 있네요. 5명. 자, 이 정도죠. 자, 5명을 아까 제가 임의로 만들었죠. 자, 이 5명의 학생들의 명단이 3월 20일에 마지막으로 출석을 하였잖아요. 자, 지금 여기에는 이름이 안 뜨는데 우선은 이 학생들 이름이 나와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우선 이거에 대한 오류는 오류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한번 추후에 정리해 보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총 원래는 5명이 나오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장기 결석 기준으로 누구누구가 안 왔는지, 장기 결석자가 누구누구인지를 명단이 뜨게 해두고, 그리고 이 출석률에 따른 이름이 몇 퍼센트까지 학생들이, 몇 퍼센트 이상들의 학생들이 출석했는지를 확인하는 것들을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기 결석 기준. 며칠까지가 마지막으로 출석했는지를 보고, 자, 그 이상, 그 이하, 이렇게 되겠죠. 그 이상으로 온 학생들, 그 이후에 온 학생들, 그 이전에 온 학생들은 다 이름이 뜨도록 해놓는 거죠. 자, 그리고 결석, 날짜. 제가 뭐라고 써놨죠? 이거는 상관없긴 한데, 자, 날짜 계산을 해서, 날짜 계산. 이렇게 해서, 며칠 전. 요로 해서, 이게 날짜가 며칠인지 뜨게 해놓는 이 함수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거부터 해볼게요. 자, 내가 오늘 기준으로 며칠 전이 무슨 날인지, 몇 월 며칠인지를 알고 싶다. 이거잖아요. 굉장히 간단해요. 자, 이 today라는 함수가 있어요. today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거는 가로 안에 아무것도 안 넣는 겁니다. 이 today라는 함수를 쓰면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가 뜨게 돼요. 제가 이 날짜 함수에 대해서도, 날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날짜는 원래 숫자로 표현하는 거라 그랬죠. 자, 날짜를 숫자로 표현한다 그러면 1900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1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날짜를 숫자로 이렇게 변경하면, 이렇게 숫자가 44,749라는 숫자가 뜨게 되는 것은 1900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자, 1900년 1월 1일 이 기준으로, 이게 1이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이 숫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날짜를 기준으로 숫자를 빼면 그 숫자만큼 빠진 만큼 뭐예요? 그 빠진 날짜만큼 뭐가 된다? 숫자가 카운트가 되어서 그게 몇 월 며칠 전인지가 뜨게 된다. 그래서 자, 이걸 옆으로 옮겨두고, 자, 빼기 며칠 전인지, 이 우리가 숫자를 쓰고 싶은 날은 이렇게 해서 절대 참조로 고정을 시켜둡니다. 자, 아직까지는 숫자가 0이기 때문에 7월 7일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치만 자, 여기서 10일 전이라는 순간 6월 27일로 바뀌는 거 볼 수 있죠. 자, 여기서 20일 전 하면 6월 17일로 바뀌는 거 볼 수 있죠. 숫자를 빠진 만큼 날짜가 자동으로 계산이 되잖아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포장을 씌워서 저처럼, 자, 셀 서식에 들어가서 며칠 전이라고 싶냐?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땡땡땡 1전 1 전, 며칠 전 이렇게 되겠죠. 1000일 전 365일이 최고이기 때문에 세 자리만 해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20일 전 이렇게 해두게 되는 것이고, 이 날짜를 여기다가 쓰게 되면 된 것이죠. 6월 / 17일 이렇게 되면 나올 자가 숫자, 이렇게 숫자가 뜨게 되는 거 볼 수 있죠. 이것도 좀 더 편하게 쓰고 싶다면 는 이렇게 엔터 이렇게 해두면 6월 17일이 자동으로 뜨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자, 이래서 자, 조건을 한번 걸어볼게요. 자, 만약에 나는 이 날짜 기준으로 임명부에서 여기 있는 마지막 출석일, 이 어딨죠? 마지막 출석. 이 마지막 출석이라는 것에서 여기 범위에서 이게 내가 선정하고자 하는 이 날짜를 기준으로 이 숫자보다 작거나 같다면, 그러니까 마지막 출석일이 얘가 마지막으로 출석한 일이니까 이것보다 그 이후에는 안 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왔다는 뜻이고, 이 숫자보다, 이 기준점 숫자보다 뭐예요? 숫자가 더 작아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 숫자, 기준일 숫자보다 숫자가 더 작은 날이라면 이거 뭐예요? 다 순서를 반환할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순서를 반환할게요. 이렇게 되는 순간 뭐예요? 그래서 이 6월 17일 기준으로 이 숫자보다 작은 값들이 이렇게 쭉 반환되는 것이죠. 자, 이것만 찾으면 이제 쉬워요. 자, 이제 수몰함수로 또 추려주시고, 로우 A1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자, 가로 닫고, 이거를 또 vlookup 함수로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또 vlookup 함수로 이렇게 해서 여기 테이블 어레이에서는 표3 모두 샵 모두 샵 모두 이렇게 해서 해주고, 인덱스는 뭐냐? 매치 함수를 써서 여기서는 lookup value 찾으려는 값이 뭐냐? 이거죠. 저희가 찾으려는 건. 자, 이걸 찾아서 해주고,
보자. 표 3에서 머리 샵 머리글을 반납해주고, 이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인지를 확인해주고, 또 여기서도 0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주면 된다. 김경린이라는 학생이, 그렇죠? 쭉 이렇게 해서 또 if 에러가 뜨니까 if 에러를 제가 깜빡했네요. if 에러를 해서 빈공란이고 이렇게 엔터를 쳐라. 그래서 김경린부터 이렇게 해서 쭈루룩. 자, 이렇게 해서 뜨는 걸 볼 수 있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마지막 출석일이 왜 안 뜨는지 한번 볼게요. 마지막 출석이라고 했네요. 여기 그러면 여기도 마지막 출석까지만 써야 되겠네. 이래 똑같아야지 쓰고, 여기는 날짜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자, 날짜 형식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쭉 내려주면, 자, 마지막 출석한 게 3월 20일이겠죠? 이 학생들 기준으로. 뭐 이렇게 해서 뭐 출석부에서 또 바꿔보면 되겠죠? 바꿔서 출석부 들어가서 임의로 또 아까 출석 명단에서 3월 20일 기준으로 아까 제가 여러 개 했는데, 좀 더 빠진 애들이 아까 이거였죠? 뭐 이 학생을 좀 더 이렇게 뒤로 빼버리면 2월 13일이 마지막 출석일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박재원 학생 여기 있네요. 박재원 학생이 2월 13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얘가 출석인지 언제 볼 수 있고, 얘가 얼마나 빠졌는지는 뭐 또 계산하면 또 쉬워요. 여기서 투데이 기준으로 빼기, 얘가 지금 빠진지 며칠이나 됐냐, 이거를 숫자로 바꾸면, 자, 됐죠. 자, 얘가 빠진지 아까 그 날짜는 무시하셔도 돼요. 자, 날짜가 며칠이나 빠졌냐? 109일 빠졌다. 144일 빠졌다. 109일. 이미 100일이 넘었잖아요. 결성한지. 예. 이런 식으로 얘가 언제까지 며칠이나 빠진지를 대충 볼 수가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우리 장기 결석자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명단을 확보하는 데 조금 더 편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또 장기 결석 기준이 아니라 이번에 출석률에서 몇 퍼센트를 빠졌는지 쓰고, 뭐 성명, 학년, 소속, 담당자, 이게 내가 볼 땐 담당자 안 써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찾으려 하는 이것이 여기서 임명부에서 이 출석률을 기준으로 이 출석률보다 (2%) 이 내가 쓴 퍼센티지보다 작다면 몇 퍼센트 이상으로 해야 되겠네요. 이번에는 몇 퍼센트 이상 출석한 학생들의 명단을 참 찾아볼래요 라고 하는 게 더 나았겠죠. 자, 그래서 몇 퍼센트 이상으로 참석한 학생들을 박슬 순서를 표시해주고, 그렇지 않다면 이거는 무시해주고, 자, 순서를 표시해주시고, 이것을 스몰 함수로 추려주시고, 자, 로우 함수로 이렇게 해서 추려주시고, 그렇게 해준 다음에 여기다가 vlookup 함수를 내줘. 표3 샵 모두, 그 다음에 표3 매치 이번에는 이 성명 해주시고, 이거 써도 되고, 자, 매치해서 표 3에 있는 샵 머리글, 이것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 그리고 vlookup에서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 자, 이렇게 치면 고순심 학생, 우선은 지금 다 0이기 때문에 이름이 계속 뜨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네, 지금 출석률에 관련돼서 제가 실수한 게 있어가지고 잠깐 알아봤는데, 네, 자, 다 지울게요. 여기 있는 안병호라는 학생, 몇 퍼센트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0%로 이렇게 우선 놔둘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우선은 0% 이상이기 때문에 모두 다 출석했다고 뜨겠죠. 네, 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출석률이라는 것은 퍼센티지잖아요. 퍼센티지. 그러니까 숫자로 따지게 되면 0. 몇 100분의 몇이잖아요. 100분의 몇. 그렇기 때문에 0. 뭐뭐뭐 0.1 0.2 0.3 다 그래 0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부터 우리는 출석률 검색을 할 때는 여기에 있는 상위 상단에 있는 이 백분율이라는 것을 눌러두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여기에 있는 검색 임명부에 있는 이 출석률도 마찬가지로 백분율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0이 아닌 숫자가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0보다 숫자가 큰 값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퍼센테이지가 무시가 되고 무조건 다 숫자가 다 0보다 작다고 표시가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오류가 떠요. 예. 출석률이 그냥 백분율은 0. 몇이거든요. 퍼센티지로 안 나타내면 10%이지. 예. 그러기 때문에 이 0. 몇인 다 0에 수렴하는 거의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숫자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찾으려면 뭘 해야 된다? 이것의 퍼센테이지로 출석률은 이미 숫자의 형식을 바꿔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if error도 바꿔놓고 if error 이렇게 해서 바꿔놓고 이것을 또 쭉 긁고 아래로 쭉 긁고 자, 이렇게 돼서 40% 자, 50%까지 출석한 학생들이 없네요. 제가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자, 이래서 42%까지는 있네요. 자, 40%까지는 그래서 아까 온 학생들이 좀 있었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까지 우리 1년을 기준으로 절반을 좀 갔는데, 그러니까 50%까지 왔는데, 얼마나, 대충 그러니까 40%면 거의 90%에 가까운 거겠죠? 예. 그 정도까지 출석한 학생들이 몇 명이냐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을,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통해서 활용하는 것을 쭉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또 한 시간이 끝나게 되었네요. 배우다 보면은 솔직히 쉽지 않은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이게 저는 또 해봤던 과정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쉽게 하는 것도 있고 어렵지 않게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엑셀을 특히 또 다뤄보지 않았던 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할 기회가 적었던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것들을 따라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최대한 좀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랐습니다. 네, 혹시 또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연구소를 통하여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것에서는 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